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을 드러내다 4명의 가족에게 독을 탄 후에도 경찰을 속인 포천시 경기도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암울한 독살 사건이 밝혀져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상냥한 미소와 헌신적인 어머니의 이미지 뒤에 잔혹한 살인자가 숨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노 과부라는 이름은 그녀 주변에서 일어난 비정상적인 죽음이 점차 드러나면서 곧 악몽이 되었다. 헌신적인 여성이라는 완벽한 가면 아래 숨겨진 연쇄 살인 사건은 잔혹한 진실을 서서히 드러냈다. 독이 든 음료에서 복잡한 계략까지 노 씨의 이야기는 한국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노 씨의 독살 수법은 얼마나 교활했으며 그녀는 그 잔혹한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을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먼저 최신 사건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좋아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2번 과부가 되었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가족 구성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그녀는 경찰의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최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슬픔에 기색 없이 사치품 구매에 빠져들고 즐거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관들은 즉시 개입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성실한 가정주부의 끔찍한 음모를 밝혀냈다. 과부 노는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4명의 불운한 피해자들의 보험 계약으로 수억 원을 챙기려 계산적으로 행동한 냉혹한 살인자였다.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갔을 때 법원은 처음에 그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범죄의 잔혹함이 그들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결국 노 씨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탐욕과 기만에 섬뜩한 이야기를 남겼다. 노 씨의 첫 번째 살인은 그녀의 불운한 전 남편을 표적으로 삼은 치밀한 독살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김 씨가 좋아하는 음료에 고독성 농약인 파라콰트를 몰래 첨가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독이 든 음료를 냉장고에 보관하며 김 씨가 그것을 마실 순간을 기다렸다. 피해자는 좋아하던 음료에 든 독으로 갑작스럽게 중독되어 살아남을 기회를 잃었다. 사건은 즉시 경찰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녀는 모든 흔적을 지워 수사를 피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노 씨의 남편 김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결론지어 그녀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모두를 속이며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망연자실한 슬퍼하는 아내로 믿게 만들었다. 노 씨의 계산적이고 냉담한 태도는 그녀가 당국을 쉽게 속이게 해주었다. 그러나 첫 남편의 죽음은 이후 연속적인 범죄의 시작에 불과했으며 그녀와 그녀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어두운 장을 열었다. 노 씨는 곧 그녀의 살인 계획을 실행할 다음 대상을 찾았다. 첫 남편의 죽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 씨는 이 씨라는 남성과 재혼했다. 모두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그녀의 계략은 계속되고 있었다. 내면 깊숙이 노 씨의 돈과 권력에 대한 끝없는 탐욕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새로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몇 달 지나자마자 노 씨는 다시 한번 잔혹한 수법을 사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큰 장애물로 여겼던 시어머니를 독살하기로 잔인한 결정을 내렸는데 마치 그녀를 제거하면 자신의 야망과 계획이 순탄해질 것이라 여긴 듯했다. 노 씨는 다시 한번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음료에 독을 첨가했다. 새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의문과 의심을 남기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시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도 경찰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고 대신 이 사건을 자연스러운 비극으로 처리하며 음모가 감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노는 온화한 겉모습으로 평범한 삶을 이어가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다음 잔인한 계획을 은밀히 꾸미고 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능숙하게 얻은 후 점점 더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다. 노 씨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녀는 두 번째 남편의 죽음을 계획하며 더 느리고 신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음모를 우연처럼 보이게 하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준비했다.
몇 달에 걸쳐 노 씨는 새 남편을 천천히 독살하여 그가 이상한 질병으로 고통받게 했고, 그동안 그녀는 걱정스럽고 다정한 아내 역할을 능숙하게 연기했다. 이 씨가 6개월 이상의 병치레 끝에 사망했을 때 노 씨는 다시 한번 모두를 설득하여 그의 죽음이 자연사라고 믿게 함으로써 의심을 피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안타깝게 여겼으나 그녀의 슬픔은 잔혹한 행동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은 노 씨는 자신의 친딸을 독살하며 계략을 계속 이어갔다. 그녀는 파라콰트를 소량딸의 음식에 섞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행했다. 비록 소량이었지만 이 독의 영향은 끔찍했으며 몸에 들어가는 한 방울 한 방울이 피해자의 건강을 서서히 악화시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노 씨의 딸은 생존했지만 폐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으며 친어머니의 배신으로 인한 가슴 아픈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모든 암살이 조용히 진행되어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 사이에 살인자가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 씨는 모든 일을 능숙하게 속이며 그 죽음들이 자연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녀의 계산적이고 정교한 행동은 경찰조차도 단서를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각 죽음은 완벽한 가면으로 가려졌고, 이는 노 씨를 착한 아내이자 훌륭한 어머니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는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러나 내면 깊숙이 노 씨는 냉혹한 살인자였다. 이러한 죽음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그녀의 끝없는 탐욕의 결과였다. 각 피해자는 그녀의 잔인한 계획의 일부가 되었고, 노 씨는 여전히 모두를 속였다. 친구, 이웃, 그리고 가족들의 눈에 노 씨는 완벽하고 세심한 어머니처럼 보였다. 노 씨의 가면은 너무 완벽해서 많은 이들이 그녀를 칭찬하며 자녀에게 비싼 옷과 좋은 음식을 제공한다고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음식 선택부터 쇼핑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세심하게 돌보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의 이미지에 신뢰를 보이는 동안 그녀 주변의 죽음은 점차 의심스러운 징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 씨의 가족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하나씩 사망하면서 경찰은 의혹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용히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되었다. 노 씨의 사건은 김 씨와 이 씨가 사망한 후 바로 인출된 고액의 보험 계약들로 인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노 씨는 첫 번째 남편인 김 씨를 위해 3개 이상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음이 밝혀졌다. 첫 남편 김이 사망했을 때 노는 4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했다. 특히 딸이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 돈의 전적인 통제권은 노에게 있었다. 비슷한 일이 두 번째 남편 이와도 일어났다. 이가 사망했을 때 노는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으며, 이번에도 아들이 너무 어려서 돈의 전적인 통제권이 그녀에게 돌아갔다. 노의 계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경찰은 그녀의 친딸이 사망할 경우 약 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러한 금액들은 의문의 죽음 뒤에 숨겨진 동기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반복된 보험 청구로 얻은 막대한 돈으로 노 씨는 항상 꿈꿔왔던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 경찰은 노 씨가 이 돈으로 18개의 금괴, 호화로운 보석, 심지어 새 차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그녀는 빈번한 스키 여행 등 개인적인 취미에 과도한 지출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하고 능력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로 비춰졌다. 그러나 반짝이는 외면은 노 씨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의 어두운 비밀들이 드러났고, 진실의 빛은 더 이상 꺼질 수 없었다. 속임수 위에 세운 노 씨의 모든 것은 무너졌고, 탐욕과 잔혹함에 대한 비싼 교훈만을 남겼다. 노 씨의 연쇄살인이 밝혀졌을 때 이 사건은 한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며 가해자의 냉혹함과 교활함에 대해 공포감을 안겼다. 그녀가 범죄를 저지르며 보였던 차분한 태도는 가족 관계를 재정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바꿔버린 것에 대한 사람들의 혐오감을 자아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조사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 씨의 체포와 판결에 대한 세부 정보는 언론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졌다. 2015년
오랜 기간 경찰이 증거를 추적한 끝에 노는 마침내 법원에 의해 기소되었고 검찰은 그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보상으로 최고형을 요청했다. 이 조치는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첫 재판 이후 놀라운 반전이 발생했는데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노 씨는 단 10년형과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고 이는 대중의 격분과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노 씨의 잔인함과 범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겠다는 결의로 대중은 압박을 가해 법원이 재검토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노 씨는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그녀가 저지른 공포에 상응하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이 결정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안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인류애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증거가 확실하고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 씨는 그녀의 연쇄 살인에 대해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며 그녀의 진정한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의 신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자신과 아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애매한 이유만을 제시했다. 노 씨는 자신이 억압과 무시에 시달린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며 잔혹한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발언은 자신의 죄책감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노 씨는 첫 번째 남편이 자신을 학대했으며 자신이 궁지에 몰려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그녀가 저지른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복수 행위가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냉혹한 계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딸에게 농약을 먹인 것에 대해 신문받았을 때 노 씨는 아이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소녀의 음식에 농약을 넣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노 씨의 사건은 한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인간 영혼의 어두운 구석을 상기시키는 가슴 아픈 사례이기도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는 자신의 어린 딸 음식에 농약을 섞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이는 누구도 어머니에게서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딸의 눈을 마주하면서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영혼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냉정한 태도와 범행 인정 거부는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더욱 부채질했으며 아무도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 씨의 온화한 얼굴과 성실한 여성이라는 이미지 뒤에는 냉혹하고 뉘우침 없는 영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 파괴했습니다. 노 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법의 엄격함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인간적인 가치를 지켜야 할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사건 자체로 끝나지 않고 탐욕, 잔혹성 그리고 심리적 외상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간 본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는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의 경고, 신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깊이 있는 교훈을 함께 탐구하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